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 증시 요동쳤죠.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좀 버텨줬는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지금 중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쵸? 국제 유가도 지금 4% 넘게 폭등을 했고요. 지금 미국 선물 지수가 또 한 2시간 전, 1시간 전, 2시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좀 빠질 것 같이 낙폭 다우는 많이 빠지고 있고요. 또 나스닥과 S&P 500은 크게 상승하다가 거의 보합권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늘 이번 주 안에 뭔 일이 좀 있을 것 같이 증시는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코스닥 대형주들 바이오라든가 좀 대형주 쪽에 코스닥의 중대형주가 골고루 많이 좀 하락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힘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거는 일본 니케이 지수는 3.45%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는 좀 뭔가 좀 약하죠. 많이 약하죠. 아주 기초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고 약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미국도 어제는 보합권에 머물러서 사실은 좀 아쉽게 이제 여러 가지로 느껴졌습니다. 2차 전지도 많이 빠졌고요. 바이오도 좀 빠졌고요. 반도체는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코스피 반도체 쪽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주에 이제 CPI 발표와 그다음에 중동 전쟁 이슈가 아마 시장을 지배하게 될 거고요. 계속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일단 언제든지 시장이 무너지면 비중을 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신규 매수를 지금 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이나 업종 그런 쪽은 이런 이슈 터지면은 수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정도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325종목 올랐고요. 563종목이 빠졌습니다. 하락 종목이 이제 많아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12%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240종목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건 시총 상위주들,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코스피 100 보면 0.48% 올랐으니까 역시 대형주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만 샀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샀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무게추가 다시 코스피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지금 선물 지수는 0.6% 정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고 계시지만 지금 이 상승세 완전히 꺾였고요. 그러니까 하락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따가 아예 자세히 좀 더 한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04% 올라서 1370원대 기록했고요. 자, 국제유가가 4.19% 올랐습니다. 80달러 다시 돌파를 했네요.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의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 뒤에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지만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의 전기 전자주 중심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3일 만에 1%대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볼게요.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으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전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의 급등 영향으로 1%대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를 기반으로 오락문화 및
의료 정밀기기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정부의 전기차 종합 대책 수립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서 아까 장중에 정리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상한가도 나오고 뭐 그래서 장중에 그랬었는데요. 최근에 전기차 화재 뭐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 이제 그런 좀 효율성을 높인 그런 배터리 쪽으로 관심이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약세를 보인 장에서도 특히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었던 장이었는데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빨간불.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뭐 3%대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2.77% 올랐고요. KB금융과 신한지주도 2%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오늘 뭐 몇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뭐 악재라기보다는 하나는 합병 16일 날 합병 이슈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좀 보도가 오늘 된 게 셀트리온 주주들의 반대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셀트리온 제약도 좀 안 좋았고 셀트리온도 하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서정진 전 회장, 지금 명예회장이신가요? 뭐 혼외자 뭐 이런 얘기가 또 불거지면서 전체적으로 CEO 리스크 이런 것들이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닥을 보면은 펄어비스가 5%대 올랐고 HLB도 2%대 올랐고요. 반면에 삼천당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이 5%대, 클래시스도 5%대 빠졌습니다. 업종은 코스피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네요.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현대해상이 4%대 올랐고요. 의료정밀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컴라이프케어가 13%대, KC텍이 5%대 빠졌고, 코스닥은 기계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신도기연 17%대, CIS 15%대, 엠플러스 11%대 올랐습니다. 반면에 신성장 업종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요. 뱅크웨어 글로벌 18%대, 엔젠바이오 12%대, 라파스 11%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대웅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1.78% 오른 게 최고였습니다. 업종 전체가 이제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하락 종목 신풍제약 우선주가 13%대, 신풍제약과 진원생명과학이 11%대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셀레믹스가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나왔네요. 펩트론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그린생명과학과 대봉LS가 10%대 빠졌습니다. 대봉LS 화장품 원료 만드는 회사, 그린생명과학 최근에 그 팍스노비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제가 그때 코로나 아까 SD 바이오 센서 같은 종목 보시면은 뭐 그 빠졌죠. 그러니까 진단 키트, 코로나 관련주 이런 것들이 오래갈 이슈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삼성 SDI, HD 현대일렉트릭, LS 일렉트릭, SK 하이닉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재룡전기, HLB, 알테오젠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SNT모티브, 이화산업, 효성중공업, 현대위아, 대한전선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컴투스홀딩스,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YG엔터테인먼트, 키이스트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셀트리온 그리고 신청해 주신 종목 태성이라는 종목,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 세 종목을 오늘 좀 자세히 말씀드리릴까 합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입니다. 8월 13일 날짜로 주주님들의 합병 검토 일정 문의에 대한 답변, 이렇게 제목이 달려고 팝업으로 떴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합병 관련 일정에 대해 주주들의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드립니다 하면서 주주들의 의견 청취가 8월 12일로 다 끝났으면서 현재 종합 결과를 집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사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고 신속하게 발표하겠다. 그러면 16일이니까 이번 주잖아요. 얼마 없죠. 얼마 안 남았죠.
당초 추진됐던 3사 합병은 주주들의 요청에 의해 추진돼 왔고, 이 중에 1차 합병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성사될 수가 있었으며, 지금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2차 합병 역시 다수 주주들의 동의를 대전제로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경우에만 진행할 거라는 경영진의 방침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공시를 오늘 했습니다. 자, 기사가 여러 개가 나왔죠. 여기에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 합병 불투명하는 이 제목으로 셀트리온 주주 대부분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배경에는 셀트리온 제약 주가가 고평가돼 있고 합병 실익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 간의 합병 추진이 연기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바이오 업종 전반에 좀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혼자 잘 가느냐, 그럴 리도 없습니다. 좀 약세를 당분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혼외자 모친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다. 오너 리스크 돌발 악재, 이런 제목으로 이 혼외자 관련된 이슈가 이제 오늘 나왔고, 뭐 몇백억을 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사 보니까 200 몇십억인가를 뭐 줬다고 그렇게 돼 있고, 뭐 관심 없습니다만, 저는 이런 뭐 내용에 관심 없습니다만, 셀트리온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거슬릴 수가 있겠다. 이 자체가 이제 리스크죠. 이미지 추락도 있고, 또 뭐 재산 분할, 딸 둘 뭐 호적에 이제 뭐 올렸다 그러죠. 그러면은 나중에 뭐 재산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식 이제 자식이니까, 그렇게 되면 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뭐 시끄럽고 리스크가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너의 개인사로 인해서 셀트리온 그룹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금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뭐 당연히 합병 이슈가 더 훨씬 크겠지만 어쨌든 CEO 리스크 얘기까지 불거지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15만 주 넘게 덜었고 4일 연속 팔았습니다. 여기에 6일 동안 연속 매수하던 기관이 오늘 8만 주를 덜어냈고요. 금투, 연기금 사모펀드가 골고루 이제 팔았습니다. 다시 20만 원 찍었던 주가가 1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아마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간에 보면은 0.21% 400원이 빠진 19만 2,300원 기록했고요. 일봉 보면은 선을 3개 그어놨는데 20만 원이 매물대 상단, 정확히 20만 원 터치하고 빠졌던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최저점 19만 1,000원대, 이 매물대 한 칸인 거죠. 그래서 지금 매물대 아래쪽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60일선 부근까지 18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18만 7천 원 부근, 61선 부근까지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회원님이 신청해 주신 종목입니다. 태성이라는 종목인데 좀 낯설기 때문에 어떤 사업하는 회사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B, 인쇄 회로기판이라고 하죠. 자동화 생산에 필요한 핵심 설비인 습식 설비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PCB 외에도 기타 산업에 필요한 습식 설비 및 연마용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또 고성능 품질의 조리개를 생산하기 위한 카메라 모듈 사업부도 있고, 또 기존의 2차 전지용 음극재 도금 장치 기술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한 수평 이송 방식의 2차 전지용 음극재 도금 설비를 생산하는 2차 전지 사업부, 최근 신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이렇게 1, 2, 3 세 개의 사업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적을 잠깐 보면, 반기 보고서가 8일날 나왔는데
2분기 때 145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1분기와 합쳐서 누적으로 323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게 1년 전에는 2분기 때 81억 원이었는데 거의 2배 정도 늘었고, 누적으로도 199억 원이니까 거의 뭐 한 50% 넘게 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분기 때 27억 원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1억 원이었습니다. 엄청나죠? 누적으로는 47억 8천만 원 기록했는데 1년 전에 3억 4천만 원을 기록했으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15배 정도가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자, 수급 볼게요. 외국인이 이틀 연속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8월 5일 날 8,740원이었는데 지금 12,890원까지 거의 뭐 한 40% 정도가, 더 40%가 넘네요. 한 50% 가까이 며칠 만에, 단 6일 만에 올랐습니다.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에는 0.85% 110원 내려서 12,780원 기록했고요. 자, 오늘 태성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나왔는데요. 기존 PCB 설비 경쟁력이 유리 기판까지, 이런 제목의 리포트. PCB 핵심 설비 제조 기업, 그리고 기존의 PCB 설비 경쟁력이 유리 기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추가 신사업까지 포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태성이 어제 그 IR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태성의 IR 자료를 아까 그 회원님께 보내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리포트보다 IR 자료가 더 잘 보기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IR 자료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되게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국내외 탑티어 공급 레퍼런스 확보하면서 국내외 50여 개 고객사 포트폴리오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애플 표시 있죠, 레노버, 샤오미 표시 있죠,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이런 회사들의 공급을 하고 있고, 중국의 10대 기업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면서, 아래쪽에 뭐 LG화학도 있고 두산마크도 보이고 KCC도 보이고, 그죠? 오른쪽에 해외 고객사도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국내외 탑티어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했다 하는, 굉장히 흥미롭고요. 신규 사업 아까 얘기했는데 뭐 어떤 신규 사업이야 하고 보니까 복합 동방용 RTR 도금 장비, 이렇게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며칠 태성 기사 보면요, 이 복합 동방용 도금 장비, 이게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실 텐데, 신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이 장비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글라스 기판 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리 기판, 이제 PCB 인쇄로 기판의 고급화를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많이 언급을 하고 그랬고, 그 유리 기판, 고급 유리 기판을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기가비스 같은 종목이 이제 만드는데, 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글래스 기판, 뭐 유리 기판,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반도체하고 뭐 뗄 수가 없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아주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카메라 모듈 사업 해가지고, 아까 그 고품질 조리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CCTV나 로봇이나 휴대전화나 뭐 자동차, 이런 데 센서처럼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는데, 이 태성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이걸 하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을 엄청나게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4월에 241선에 딱 부딪힐 때 3,000원이었습니다. 3,000, 한 100원, 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6월에 하락하죠. 그러면서 61선까지 밀립니다. 이때가 7,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11,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8,0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12,000원대까지 한 50%
2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공교롭게도 241선에 딱 지지를 확인했던 4월, 60일선의 지지를 확인했던 7월, 이때 너무 멋있는 그 매수 타이밍이 딱 나와줬고요. 지금은 전 고점 14,000원대 부근이 저항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지금 들어가면 한 10% 맥시멈으로 10% 정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물론 그 이후에 더 잘 갈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실적 퍼포먼스가 어떻게 더 나올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4,000원 부근에 저항선을 만날 때 이걸 뚫으면 또 모르겠는데요. 지금 만날 때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구간인 걸로 보이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좀 아쉽죠. 매수 타이밍이 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14,000원대 부근에서 매물대 만나고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이 구간을 14,000원 구간을 뚫으면 다시 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업종이나 또 회사의 어떤 성격이 매우 흥미로운 종목이면 분명하기 때문에 기대할 게 되게 많은데, 주가가 좀 비싸져 있는 상태여서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가지고 있다면은 뭐 수익 실현할 타이밍을 보는 거니까 행복한 고민을 하겠지만,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조금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오늘도 미국에서는 화장품주들이 크게 빠졌고요. 우리나라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유독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주가도 아주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가 딱 그런 종목인데요.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지만 매출액을 보면 이게 분기 매출액인데 1,100억대, 1,200억대 하다가 2분기 때 1,438억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137억, 150억, 137억 하다가 2분기 때 181억 원으로 확 늘어납니다. 그런데 3분기 보면 매출액이 줄어듭니다.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선 20%쯤 늘지만 2분기보다 좀 줍니다. 영업이익도 1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늘지만 좀 줄어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20%대 정도. 최근에 화장품들이 뭐 수출도 뭐 막히고 중국에서 부진했고 뭐 이런 평가가 되게 많은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일단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그런 회사. 이게 이제 안정감을 주고, 그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회사를 좀 업종 내에서 지금 업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발군의 어떤 군계 일학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리포트가 오늘 뭐 몇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미래에셋 리포트를 하나 보여드리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완벽한 서프라이즈, 이런 제목으로 영업 레버리지의 정석, 이런 제목이 달려있고, 매출, 마진, 동반 추정치 상향, 가격은 다시 12개월 포워드 EPR이 15배로. 자, 이런 뭔가 하여튼 굉장히 화려한 제목이 막 붙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은 수출 고객사의 대량 오더가 견인하고 있다. 그리고 마진 개선은 고마진 스킨케어 믹스 상승과 고정비 부담 하락이 주요하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2만 원 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7만 3천 원대니까 상승 여력이 62.6%, 한 최소한 50%에서 6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수급 볼게요.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개인도 물론 샀습니다. 기관이 8만 3천 주, 특히 연기금이 7만 원대, 7만 1,000주대 팔았지만 금융투자가 2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주가는 보합 100원의 하락만이 있었습니다.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보면 0.14% 100원이 올라서 73,800원 기록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급등, 뭐
5월부터 3만 원대에서 뭐 9만 원대까지 한 3배, 그러니까 두 배죠, 두 배. 아, 세 배죠, 세 배. 세 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9만 2천 얼마까지 찍었다가 7월 달에 하락을 합니다. 이제 지금 조정이 나와서 하락을 6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었는데 오늘 시초가의 갭 상승 11%대 상승 출발해서 장중에 13%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1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제 왕창 상승 출발을 하죠. 그러면 상승 출발한 뒤에 아까 기관이 수익 실현, 특히 연기금이 수익 실현을 쫙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잘 보시면 초록색 60일선 밑으로 안 빠집니다. 오늘도 장중에 엄청 빠졌다가 60일선 위로 올립니다. 결국에 60일선이 8월 들어서는 계속 지지라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 60일선을 깨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화장품주 관심을 계속 갖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다가 최근 흐름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뭘 살까, 아니면 살까 말까 이런 걸 고민을 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60일선 따라서 깨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한번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적으로 화장품 종목을 가져갈 수 있다면 코스메카 코리아가 탑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우가 플러스 70, S&P 500이 플러스 18.75, 나스닥이 1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우가 마이너스 24, S&P 500은 플러스 9, 나스닥은 플러스 47. 그러면 상승 S&P 500과 나스닥은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고 다우는 하락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미국 증시 개장까지는 2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태.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 선물 지수가, 그리고 미국 증시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빨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저도 미국 증시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선물 지수가 조금씩 좋아지는데요. 나스닥도 52포인트까지 상승폭을 조금 다시 키우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한번 덜컥 주저앉았다가 다시 상승세를 키우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선물 지수는 미국 그 시초가 부분을 예상하는 거니까 오늘 개장을 해서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그 흐름을 잘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